안녕하세요. 3D 그래픽 오늘 2주차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다르게 나름대로 그 1주차 모든 과목들을 따로 그 모니터링을 열심히 했어요. 수업 자료도 만들면서 그랬더니 이제 그 파워포인트나 혹은 이렇게 툴만 하는 경우가 확실히 이제 화면이 단조롭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루한 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수업을 이제 진행할 때 그러니까 학습자 입장에서는 단조롭다라는 얘기는 사실 약간 이제 지루해지고 수업에 집중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왼쪽에 하단 부분에 짧게 그 지금 강의하고 있는 라이브 액션을 그 같이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툴 전체를 보여주면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두에 좀 필요한 말들 하고 중간중간 또 필요하면은 키고요. 끝날 때 잠시 나오고 하면서 이제 그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나올 수 있게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지난주하고 이제 2주차부터 달라진 점이 뭐냐면 그 학교 이 캠퍼스 서버가 그 동접이 갑자기 이제 그 많아지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 많이 다운이 돼서 여러분들도 나름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나도 업로드하는 과정에 이렇게 좀 그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캠퍼스의 서버가 이제 부하가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영상만 플레이할 때는 그나마 그래도 그 어느 정도의 동접 이상만 유지하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때도 이렇게 다운이 됐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듣는 거에 대한 모든 기록을 몇 퍼센트 듣고 있다를 실시간으로 그 계속 이렇게 그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들었다 이게 남는데 그걸 보고 올려놓은 그 동영상 강좌를 몇 퍼센트 다 보면 그걸 이제 출석으로 인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기능이 서버의 부하를 일으키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돼서 그 기능을 학교에서 꺼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석 체크는 두 가지를 하려고 해요. 이 수업은 툴 수업이기 때문에 퀴즈, 뭐 이론적인 퀴즈를 물어볼 게 없기 때문에 있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퀴즈를 안 하고 출석 게시판을 따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석 체크라고 댓글을 달아주면 되고요. 또 하나 그 수업 진척률은 기록에 남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몇 시에 어떻게 접속했는가는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출석 여부를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뭐 이렇게 출석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업을 듣기 위해, 그러니까 이 3D 그래픽이라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한 거고, 그럼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 그걸 들어야지만 어떤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거니까 출석 체크에 목매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본인이 열심히 들었으면 그 자체로 다 출석이 인정이 될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자, 그게 바뀌었다라는 점, 그래서 2주차 강의 끝나면은 그 출석 체크란에 그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좀 더 그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법을 공리를 하다가 몇몇 가지 지금 소프트웨어를 그 백그라운드 깔아놨어요. 그랬더니 중간중간에 이게 꺼질 수도 있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면 다시 해야 되는데 만약 지금 이것도 지금 몇 번째 지금 다시 녹화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충돌이 되면요 그 이후에 이어서 처음부터 다시 안 하고 이후에 이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인강 자료가 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버전을 받으면 돼요. 그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을 해보면 이 아카데믹 버전이 따로 공짜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2020 버전이 깔려 있을까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얘를 쓰되 과제물을 낼 때는 save as 2018로 내주면 돼요. 예,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는 그 학생들한테 이 연구자들을 그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그 정책 같습니다. 다른 그 무료 버전과는 또 질적으로 다른 게 기능상의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렌더링 할 때 그 워터마크라고 하는 뭐 오토데스크 뭐 이러한 글씨가 박히지 않고요. 오직
하나의 그 메시지만 띄워줍니다. 그 세이브 할 때 이 버전은 아카데믹 버전으로 그 상업적인 목적, 커머셜 퍼포즈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띄워줘요. 그리고 그렇게 아카데믹 버전에서 만들어진 그 파일을 상업용 버전에 띄우면 아카데믹 버전에서 만든 게 지금 상업용 버전으로 띄워지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 정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양심에 맡기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 자, 이제 화면에 내 모습은 끄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초반에 주로 쓰는 하키 그리고 그 운영법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씩 모델들을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이게 이쪽 그 우측 귀퉁이에 보면 이렇게 내가 어떤 키보드의 키나 마우스를 움직이면 예, 뭐 이게 뜰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말이 빠르게 진행될 때 무슨 키를 누르려고 그랬지? 잘 모르겠으면은 여기에 있는 그 정보를 보면서 들으면은 훨씬 더 쉽게 캐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이 약간 불안해서 그런지 맥스가 한 몇 번 이렇게 이유 없이 퍽퍽 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박스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탑 뷰, 프론트 뷰, 레프트 뷰, 그 다음에 이게 퍼스펙티브인데, 각각의 뷰에 보면 여기 써 있습니다. 탑이라 써 있고, 프론트라 써 있고, 레프트, 퍼스펙티브 써 있어요. 뷰를 뭐 지금은 바꿀 필요가 없는데, 내가 첫날 얘기한 거 있죠. 가급적 별도의 말이 없는 한 탑 뷰에서 모든 걸 그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박스를 같이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클릭, 드래그, 그리고 마우스 릴리즈 빼면 쭉 올리면 이렇게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3차원적인 박스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이렇게 그냥 탑뷰에서 무조건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화면을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을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있고요. 휠 버튼을 밀고 당기면 이렇게 줌인아웃을 할 수 있는데 가급적 휠 버튼 쓰지 말고요. Ctrl Alt 휠 버튼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휠을 꾹 누르고 Ctrl Alt를 누른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자, 화면 보면 Ctrl Alt 좀 눌렀고요. 휠 버튼 이런 식으로 꾹 누르고 앞뒤로 움직이면서 화면을 줌인아웃 하는 이런 버릇 들여주면 좋고요. 나 같은 경우는 Alt Z, Alt G죠. Alt G를 하면은 이렇게 커서가 돋보기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것도 줌이 됩니다. 내가 즐겨 쓰는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F4를 눌러 볼게요. F4를 누르면, 자, 화면을 잘 봐야 돼요. 여기 F4를 껐습니다. 다시 누르면 여기 하얀 아웃라인이 보일 거예요. 그쵸? 예.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의 차이예요. 자, 무슨 도움이 있을까? 자, 비교를 해보죠. 자, F3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키보드 펑션에 F3. 네, F3를 누르면 탑, 프론트, 레프트와 동일하게 이 모드로 보여요. 요거를 와이어프레임 모드라고 부릅니다.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보이는데, 이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보이는 것을 퍼스펙티브에서는 작업의 어떤 질과 그 입체적인 걸 좀 더 빠르게 보여주기 위해서 쉐이드 모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프레임 모드와 쉐이드 프레임 모드를 왔다 갔다 하는 게 펑션 키 F3예요. 여기에 쉐이드 모드 상태에 와이어프레임을 겹쳐서 보여주는 거, 요게 F4입니다. 자, F3 쉐이드 모드로 됐어요. 그리고 F4를 누르면 와이어 프레임의 하얀 줄이 좀 보이고 있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어 프레임 모드에서는 F4를 아무리 눌러도 아무런 반응도 안 해요. F4는 F3를 이용해서 쉐이드 모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만 F4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크리에이트 패널이에요.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것들이 크리에이트 패널이고, 만든 다음에 수정을 본다 그러면은 수정을 보는 패널로 이동해야 된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그 판넬이라고 그랬죠? 우리말로 하면 판넬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강의에서 다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자, 판넬로 들어가면은, 이게 판넬들인데, 요게 이제 크리에이션 판넬이고요. 디폴트로 있는 게. 선택한 것을, 지금 크리에이션으로 만든 것을 수정하려고 그러면은, 수정 패널로 가야 돼요. 수정 판넬. 모디파이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자, 모디파이 패널로 왔어요. 여기로. 모디파이 패널로 온 다음에, 이 박스를 선택해 보면, 이미 선택이 됐으면 박스가 나오고, 박스에 있는 패러미터가 나올 거예요. 자, 아무데나 빈 곳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박스가 선택이 안 됐죠? 그렇죠? 그러면 모디파이 패널에도 보여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지만 그거에 해당하는 어떠한 그 수정 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패러미터가 나온다. 그래서 length, width, height. 자, 주로 할 때 클릭하고 드래그 하라 그랬죠? 자, 첫 강의 안 들은 학생들은 첫 강의 반드시 들으세요. 첫 강의에서 그냥 단순히 소개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교과목 소개도 했고, 이 3ds max라고 하는 전체적인 툴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거를 듣고 잘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런 게 있나 라고 느낀다면 첫 번째 강의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그거 듣고 다시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랭스를 보면 111로 되어 있는데, 자, 세그먼트, SEGS는 세그먼트를 줄임말이에요. seg. 자, 이런 거 세그먼트는 이렇게 클릭 하는 게 좋아요. 자, 클릭해서 555로 놨더니 이렇게 세그먼트가 보이죠. 자, F4를 꺼서 와이어프레임 오버레이 모드를 꺼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그먼트를 아무리 변화를 시켜도 와이어프레임 모드에서는 보이지만 이 퍼스펙티브의 쉐이드 상태에서는 이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F4를 눌러서 쉐이드 상태의 와이어프레임 오버레이 모드를 쓰는 게 이럴 땐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자, 지우는 거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근데 새롭게 다시 하고자 할 때는 가급적 파일의 리셋을 이용해 주세요. 파일 리셋. 그래서 지금 뭐 저장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don't save. 그래서 정말 리셋 하시겠습니까? yes 해놓고 예, 다시 첫 화면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드들을 그 대표적인 오브젝트를 한번 몇 가지 알아볼 텐데요. 다 안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같은 요령으로 알아봐야 돼요. 이미 알아보라고 지난 첫 주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이후로 반드시 아직까지 안 했다면 스탠다드 프리미티브가 있고요. 예를 내리면 두 번째 extend 프리미티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있고 확장된 형태의 기본 도형, 확장 도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도형, 확장 도형. 요 두 가지는 반드시 하나하나 다 탑뷰에서 내가 그리는 것처럼 보여준 것처럼 하나하나 다 그려보시고 안에 있는 패러미터 모디파이 패널 가서 다 확인해 보세요. 자, 스탠다드가 있고 밑에 가면 익스텐드가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몇 가지 써보긴 할 겁니다. 자,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로 와서 좀 전에 박스 했고요. 이번에는 콘 해볼게요. 자, 콘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동심원 레디우스가 나오고요. 마우스 해제하고 움직이면 박스처럼 높이가 나오는데, 자, 높이 내가 만족하는 지점에서 클릭하고 다시 움직이면 좁히거나 넓히거나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콘을 만들었어요. 자, 스피어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피어 하면 앞으로 가서 무조건 탑뷰 클릭 드래그, 그리고 마우스 좌클릭을 끄면 더 이상 얘는 뭐 움직일 게 없어요. 이거 하나로 스피어를 만들어져요. 자, 여기 있는 오브젝트 한번 다 써보죠. 지오스피어 클릭 드래그. 자, 어떤 와이어프레임 상태만 다룰 뿐이지 동그랗 구라고 하는 거에는 변함이 없죠.
수학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그려지는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린더 클릭, 드래그 그러면 크기 또 동심원이 나오고요. 서클을 만들 수 있고 서클 크기 그리고 클릭을 마우스 버튼 띄고 움직여서 높이 그리고 마음에 드는 높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클릭 실린더. 자, 박스까지 옆에 해보겠습니다. 박스 맨 처음에 있었던 거, 예, 박스 하나 있고요. 다시 튜브 클릭 드래그 그리고 클릭을 띄면 버튼을 띄고 다시 움직이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뭐 하나를 또 만들어서 클릭하고 만족할 때 두께가 다시 올리면 높이를 다시 만족시켜 주는 때 클릭. 예. 어색할 거예요. 근데 자꾸 해서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쉽게 이제 툭툭툭툭 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연습해 갖고. 토러스 클릭 드래그 하면은 예, 도넛이나 그 우리 물놀이 할 때 쓰는 튜브 있죠. 예. 우리가 할 땐 튜브가 이 형태가 튜브다운데 이렇게 정식적인 것은 이 토러스가 맞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생활상에서는 이걸 이제 튜브라고 부르죠. 피라미드 클릭 드래그 높이 클릭. 잠시만 여러분들 아직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위치만 살짝 바꿨어요. 피라미드 했고요. 티팟 클릭 드래그 그러면 주전자 모양이 나오고요. 원하는 크기가 나왔을 때 마우스 버튼을 해제하면 끝납니다. 자, 기본적인 도형들이 이제 거의 다 나오고 있고요. 플랜 클릭 쭉 내가 원하는 크기에 마우스 버튼 띄면 끝. 예. 플랜은 유일하게 두께가 없어요. 두께가 없다고 3천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쵸? 자,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여기에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텍스트 플러스라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버릇이 안 돼서 텍스트 플러스 잘 안 쓰고 다른 방식으로 쓰게 되는데, 자, 텍스트. 글자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텍스트하고 화면으로 나와서 탑뷰에서 클릭하고 드래그를 좀 해서 위치를 잡아주면 여기에 텍스트 플러스라고 하는 글씨가 써졌을 거예요. 자, 텍스트 플러스는 그 나중에 그 어떤 3차 오늘 이후로 그 모디파이어라는 것을 결합하면서 할 때 다시 한번 비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텍스트 플러스는 딜리트 키로 지우겠습니다. 아, 화면에 꽉 채우는 키를 내가 썼는데 뭐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막 작게 할 때도 있고 크게 작게 막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거를 화면에 꽉 차게 해주는 게, 자, 화면을 고르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클릭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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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클릭. 그러면 그 내가 원하는 뷰폴트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탑 뷰폴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G를 동시에 누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꽉 차요. 자, 그리고 한 화면을 이제 크게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Alt W를 누르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누르면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Alt W. 아시겠죠? 자, 잠깐 요거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 핫키. 주로 쓰는 핫키들. 요걸 핫키라고 불러요. F2도 있어요. 근데 F2는 나중에 알려줄게요. 지금 이제 정리하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이에요. 미들 마우스 버튼에서 MMB. 예, MMB라 쓰면 오해할 것 같아서. 예, MMB를 꾹 누르고 하면은 뭐가 돼요? 화면을 상하좌우 움직일 수 있는 패닝이 됩니다. 패닝, 뷰폴트. 그리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MMB를 꾹 눌러서 움직이면 뭐가 화면을 돌릴 수가 있었죠. Rotate, Viewport. 그리고 Alt, Control 누른 상태에서 휠 버튼, MMB 휠 버튼을 밀고 당기면 줌,
in, out, viewport가 됐죠. 그쵸? 그 다음에 컨트롤 Alt부터 할까? Alt 아니 그냥 컨트롤이군요. 오호호. 컨트롤 Shift G를 누르면 화면에 꽉 채워준다 했어요. 그래서 Zoom Extend 라고 부릅니다. 화면에 꽉 차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lt W는 한 뷰폴트만을 크게 만들어주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주고, 그래서 이거를 가장 크게 보여준다 해서 Maximize Viewport 라고 불러요. 네, Maximize. 지금 한 거는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 일단 이 정도만. 자, 이 큰 화면을 퍼스펙티브를 크게 바꿀게요. 그래서 Alt W를 눌렀어요. 아, 물론 이것도 돼요. 여기서 화면을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 마우스 네 귀퉁이가 모이는 부분, 그 접합선 부분에 마우스를 하면 이런 식의 커서가 나오죠. 그때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잡아주면 됩니다. 원래 내 뷰가 크기가 똑같은 상태로 하려면은 눈대중을 하지 말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여기 갖다 대면 이 아이콘 모양이 이렇게 바뀔 때 우클릭하면 리셋 레이아웃이 나와요. 뷰폴트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뷰폴트만 다시 이렇게 리셋을 해줍니다. 원래 상태로. 자, Alt W 눌러서 이렇게 왔고요. 자, 이제 모디파이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박스 해봤어요. 자, 그리고 당분간 내가 언급을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는 몰라도 되는 거. 모든 그 스탠다드와 익스텐드 프리미티브에는 동일한 이 옵션이 있어요. Generate Mapping Coordinate, 그다음에 Real World Map Size,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나중에 재질 부여할 때 알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콘 보도록 하죠. 콘. 자, Redis 1, 2로 되어 있어요. 예. 움직여보면 알아요. 자, 클릭 드래그라 그랬죠? 클릭 드래그. 클릭 하지 말고, 그거는 세그먼트 조정할 때 쓰는 거고, 이러한 그 외의 것은 클릭 드래그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클릭 드래그. 자, 위에 거, 내가 실수로 좁혔어. 그럼 여기서 다시 넓히거나 좁히면 돼요. 크기를 조정하면 돼요. 높이. 자, 세그먼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1로 해도 되고요. 최하치가 1일 거고 2, 3, 4, 5 여러 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 5개. 여기서 숫자를 키보드로 5 치고 엔터를 눌러주면 또 됩니다. 숫자는 뭐든지 숫자 타입하고 엔터 치면 돼요. 캡 세그먼트라고 있는데요. 자, 밑에서 한번 올려봤어요. 자, Alt키를 이용해서 밑으로 올려봤고, 자, 맥스에서 캡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윗면 혹은 아랫면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캡이 1인데, 자, 여기 2에요. 3, 4. 네, 캡의 세그먼트를 어떻게 하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드가 24개인데 24번 돌아가서 콘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자, 최하치가 3입니다. 네, 삼각형처럼 됐죠? 피라미드처럼 4, 5, 6, 7. 예, 이게 많을수록 고운 콘이 되는 거예요. 디폴트로 24개가 되어 있죠. 자, 그 앞으로 중복되는 것은 이제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스 온이라고 있는데요. 자, 슬라이스 온을 누르면은 슬라이스 from 2가 나와요. 자, 레디우스 값을 조금 레디우스 2를 좀 넓히겠습니다. 구별을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자, 슬라이스를 온 하면 뭐가 보이나, 무슨 변화가 있나 보세요. 껐다 켰다 해서 그 콘 자체를 좀 보세요. 자, 온을 하면 여기에 줄이 하나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스 from 2 둘 다 써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움직여야 됩니다. 자, 슬라이스 2만 움직여 볼게요. 클릭 쭉. 예, 이런 파이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요게 슬라이스예요.
피자 슬라이스 하는 것 같은, 케이크 슬라이스 하듯이. 그게 슬라이스 온입니다. 자, 슬라이스 온을 끄면, 예, 이 밑에 슬라이스 값이 뭐로 돼 있을 건 그냥 다시 막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이드를 내가 순식간에 3으로 바꾸고, 얘도 막 이렇게 올라간 거를 순식간에 제로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 위아래 그 화살표가 모여있는 이런 버튼 있죠. 요거를 스핀 업 다운 바라 불러요. 스핀 업 다운 바. 이런 스핀 업 다운 바에서 마우스 우클릭 RMB right 마우스 버튼 우클릭을 스핀 업 다운 바에서 우클릭 한번 해주면 그 값이 갖고 있는 최소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최소치가 3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치로 떨어뜨리고요. 슬라이스도 아까 뭐 100 몇, 20 몇 무슨 숫자가 있건 우클릭하면은 미니마이즈를 얘 같은 경우는 0이기 때문에 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우스를 또 여러 번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스핀 업 다운 바에서 이 미니마이즈 시킬 수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예. 모른다고 작업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알고 있으면 무지 편하죠. 그래서 그래서가 아니라 옆에 거 볼게요. 그래서 이 레디우스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10으로 된 거 우클릭하면 제로로 떨어져요. 그러면 아까 원래 콘 내가 만들고 한 게 된 거고, 벌써 25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요 스피어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을 해볼게요. 자, 스피어 보면은 두 개, 지금 스피어, 그 다음에 지오스피어, 그 다음에 토러스, 요것만 화면 그 바닥을 이렇게 반쯤 걸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파묻혔다는 얘기예요. 현재 상태에서. 자, 왜 그러냐면 일단 크기는 레디우스 값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세그먼트도 더 곱게 하면 더 고운 게 되고, 우클릭 해볼게요. 최소치가 4 세그먼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얼룩덜룩하죠. 화면을 돌려보면 좀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들이 생겨요. 저거는 그래픽 상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맥스가 지금 뭔가의 옵션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32.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중간에 걸치는지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잠시 쉰 다음에 이렇게 축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미스피어. 반쪽짜리 구라는 얘기예요. 반구인데 0에서 1이에요. 0이란 얘기는 완벽한 구체란 얘기입니다. 완벽한 구체예요. 얘를 숫자를 클릭해서 올리면 이렇게 반쪽짜리도 완벽한 반쪽이냐, 한쪽으로 치우친 반쪽이냐, 뭐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반쪽을 만들려면 0.5를 0.5라고 치면은 완벽한 반쪽짜리 9가 나오고요. 밑에 캡이 보이겠죠. 그러면 슬라이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슬라이스는 한 번씩 해보시고. 자, 중요한 거, 자, 세그먼트가 32였어요. 제로일 때 32의 세그먼트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반쪽을 만들기 위해서 0.5라고 입력하면 반쪽이 나오면 세그먼트는 32지만 현재 보이는 건 16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32개가 헛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 내가 옵션 바꿀 때 화면이 변화되는 걸 잘 보세요. 디폴트 값으로 헤미스피어 밑에 찹2로 되어 있습니다. 찹. 그 옆에 있는 스컷이로 바꿔볼게요. 스컷이로 바꾸는 순간 여기에 세그먼트가 증가가 됐을 거예요. 증가가 된 게 아니라 찹으로 되어 있으면 0.5만큼 밑에 안 보이는 16개짜리를 찹 잘라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마에서 뭐 이렇게 썰어내는 것을 영어로 찹이라 불러요. 그리고 무술에서 당수라 그러죠. 이 손날로 이렇게 치는 거, 그것도 찹이라 부릅니다. 자, 그 잘라내버린 거고, 나머지 16개를. 스쿼시는 밑으로 잘리면서 필요가 없어진 나머지 16개를 위로 당겨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미스피어를 쓸 때는 가급적 스쿼시로 놓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제로로 바꿔서 완전한 구호 상태로 놓고요. 지금 반이 걸쳤잖아요. 자, 이거를 밑에 보면 스피어만 있는 옵션이 있어요. Base to Pivot. 피벗이란 얘기는 중심축이란 얘기예요. 자, 중심축을 베이스로 옮기겠다라는 얘기인데 얘를 키면 이렇게 돼요. 얘가 움직인 게 아니라 피봇이 움직인 거예요. 자, 볼게요. 3D는 모든 오브젝의 중심축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어스 값으로 만들기 때문에 정 가운데 딱 중앙에 중심축이 있고 그 축을 중심으로 그 꼭지점을 중심으로 우리 컴파스로 원 그릴 때처럼 어느 중심축을 고정하고 그렸을 때 컴파스로 이용했을 때 동그란 원이 만들어져요. 똑같은 거예요. 중심축으로부터 38이라고 하는 레디어스 값으로 얘가 스피어 구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맥스는 기본적으로 이 축을 중심으로 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축이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디폴트로 만들면 내가 별도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이렇게 반이 안으로 감춰진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전혀 문제할 게 없어요. 나중에 무브 값으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좀 더 편하게 이럴 때 피벗을 맨 밑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럼 피벗이 맨 밑에 여기로 바뀐 거예요. 여기로 바뀌었죠, 피봇이. 그래서 파묻힌 게 위로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 스스로 오브젝이 무빙이 된 게 아니라 피봇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로 좀 올라온 겁니다. 네, 껐다 켰다 해보면 알 거예요. 자, 아직은 좀 혼동스러울 거예요. 또 피봇은 뭐고 뭐 이렇게 그 새로운 단어들이 막 나오는지 좀 골치 아플 텐데, 이런 부분들, 요게 첫날 얘기했던 바로 터미널로지입니다. 특수 용어들, 특수 개념들을 이 전문 분야에 맞게 배워 나가야 돼요. 요걸 잘 극복하면 많이 재밌어요. 예, 약간의 과장을 붙여서 많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잠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도형들은 쉰 다음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에 뭐 하나하나 좀 만져봐도 좋고요.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